자, 그러면 물건을 제가 하나 더 상정을 시킬게요. 물건은 작습니다. 이제 작아서 서로 어떻게 보면 경쟁이 되게 치열할 수도 있어요. 분들이 금액도 비싸지가 않아요. 비싸지가 않습니다. 1000만원대에서 2000만원대, 3000만원대 요 정도 사이즈로 물건을 한 3개 정도, 3필지 정도 이제 오픈을 할 거예요, 분들이.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 며칠 전에 그 예산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서 예산안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그 호남에 들어가는 SOC 사업 분야가 상당히 많이 그 재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SOC는 뭐냐,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회 간접 자본은 뭐냐, 어떤 인프라 투자, 도로망, 항공, 철도망 이런 거 있죠. 간선시설망 등 이런 것들이 이제 SOC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일단은 들어가줘야, 도로가 들어가야 도로 주변으로 개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철 역사가 들어가야 역사 주변으로 개발되죠. 항만이 들어가야 항만 주변으로 개발되죠. 공항 주변이 공항 개발되죠. 이런 SOC 사업 분야에 이번에 지금 현재 호남 쪽에 SOC 사업이 가장 극대화됩니다. 가장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겠어요? 당연히 새만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비슷하게 들어가요. 다른 데 다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새만금이 월등히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율로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남 전체 SOC 사업 분야가 증액이 된 거야. 이 부분들이. 그래서 새만금 이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가속도가 붙을 예정으로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좀 이렇게 특별하게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딱 2가지가 있어요. 부분이 뭐냐면, 새만금 공항이 있죠? 새만금 공항을 국비로 5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 이거 지금 이게 나왔어요. 그죠? 이거 지금 예산안에 반영이 된 거예요. 이게 5억 원?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첫 해를 반영을 할 때는 뭔가 시작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시작을 걸 때는 뭐 설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기본적인 거죠. 사실 이런 거 할 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이걸 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예산안을 반영을 해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라는 게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안 걸리면, 만약 예산이 집행이 되면 시작조차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걸리면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는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가속도가 붙는다. 근데 이번에 새만금 국제공항으로 해서 예산안이 이제는 집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집행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새만금 어떻습니까? 국제공항을 하는데,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내년에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가 어느 정도 예정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년 한 초반 정도 예정이 되는데, 그 초반 정도 예정이 되는 요 라인들 한번 눈여겨보는데, 우리가 했던 뭐 창북리라든지, 여러분들 궁안리 이런 데 있죠?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이 궁안리 있잖아요. 궁안리가 바로 남북 삼축도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위쪽이 화포지구라고 하는 지역이 현재 국제공항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 시적으로 확정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안군 해가지고 새만금 내부철도 타당성 용역비 있잖아요. 그 내부철도 있잖아요. 부안군에 들어가는 철도. 여태까지 부안군에는 철도가 없죠. 그러니까 부안군 철도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어떻게 됩니까? 타당성 용역비를 갖다가 1억 원 정도 우리가 이번에 국비를 지원 받게 되죠. 이게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예전에 그 춘천에서 속초까지 가는 KTX 고속철도 이번에 들어가는 거 확정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춘천으로 해서 화천, 인제, 그 다음에 어디로 연결됩니까? 속초로 연결되잖아요. 그게 예산안이 확보가 된 다음에 확정이 됐어요. 그게 노선이. 뭔지 알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지금 현재 새만금 현재 관광 레저용지에서 부안으로 들어가는 현재 내부에 가는 철도 있죠. 예전에 제가 언제 한번 얘기인가 해드렸을 거예요. 화오리로 연결해서 신태인 있죠? 신태인으로 해서 어딥니까? 정읍 KTX 있잖아요. 그쪽으로 어떻습니까? 부안으로 경유하는 관광 레저용지까지 연결되는 이 철도에 대한 얘기가 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현실화가 돼서 이 부분들이 예산안이 집행이 돼서 어떻습니까? 타당성 조사하고, 타당성 조사가 해서 결과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노선 정리가 되는 거죠. 들어간다 만다. 이 부분도 결론이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예산안이 집행이 되고 난 다음 해에 어떻습니까? 확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내년에 예산이 이제 집행이 됐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정읍 KTX에서 관광 레저용지, 현재 지금 있는 신태인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관광 레저용지를 뻗어나가는 이 철로 자체가
어떻습니까? 내년에 타당성 검사를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내후년쯤에서 어떻겠습니까? 이 노선이 확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부분들이. 그러면 그 라인 중에 혜택을 보는 그 라인이 뭐냐? 어딥니까? 동서 3축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동서 3축. 여러분들 지금 이따 제가 그림으로 조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동서 3축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서 3축 라인이 엄청나게 수혜가 볼 수 있는 그런 라인이 되겠죠. 그죠? 이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한 게 부안 쪽. 부안 쪽은 동서 3축하고 상당히 관련성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신태인. 맞죠? 정읍에서 신태인읍이라고 하는 지역이잖아요. 신태인읍 주변. 요 지역이 바로 어떻습니까? 동서 3축, 새만금 동서 3축 도로하고 연계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철로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무르익고 끓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들. 그런데 이 중에서 저평가가 돼 있는 지역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맞죠? 자, 동서 3축의 영향권이면서 동서 3축의 영향권은 어떻습니까? 부안하고 신태인이죠. 근데 신태인하고 부안하고는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엄청 차이가 납니다. 보면은 시적으로 차 타고 나면 뭐 2, 3분 거리 차이 안 나는데도 부안군에 있느냐 아니면 이쪽에 정읍에 있느냐 이에 따라서 가격적인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 볼륨 차이가. 근데 이게 동서 3축 도로하고 철로가 연결이 되면 그런 가격적인 괴리 현상이 줄어들겠죠? 이제 팍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평가가 된 지역이 어떻게 돼요? 가격적인 상승 효과가 크게 발생한다 안 한다? 크게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예상이 되는 지역들을 저희가 옛날에 신태인 쪽으로 제가 분양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신태인읍도 상당히 전도 유명하다.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개발 호재를 탈 수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가장 저평가가 돼 있는 지역이다라고 했어요. 대한민국 역시 일종일반 주거 지역이 5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지역은요. 여기 특히 50만원 미만대로 찾을 수 있는 지역은 신태인 쪽밖에 없어요. 이만한 개발 호재를 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디 가도 다 100만원 돼요. 일종일반 주거 지역 도로가만 붙어 있으면 다 100만원 넘어갑니다. 시적으로. 하는데 여기 신태인읍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새만금의 배후 지역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적인 저평가가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우량주죠. 가격이 싼 우량주예요. 뭔지 알겠어요? 주식으로 따지면은 가격은 싼데 노출이 많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는데 노출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세간의 관심을 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술력이 오픈되고 이 회사에 대해서 오픈되면은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죠? 그러면 수요가 폭증을 하잖아요.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적인 부분들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면 가격적인 부분들이 갑자기 어떻게 된다?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이 부분들이. 더더욱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신태인읍 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이 라인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새만금 내부 철도에 대한 부분들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가시화되고 나서 다음에 확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땅값이 어디냐면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심지어 인제 같은 경우, 화천 같은 경우 있잖아요. 거기는 역사 갑자기 들어가면서 땅값이 5배에서 10배로 왔어요. 이 부분들이.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주변으로 해서 특히 주거지역 이 주변에는 땅값들이 폭등하는 그런 현상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릴 부분은 지역은 화오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화오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화오리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사실은 이게 화오리는 김제하고 정읍하고 부안이 만나는 경계점이에요. 특징이.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가면 부안이고 조금만 가면 김제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정읍이에요. 정읍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경계점을 두고 부안이라고 하는 지역과 여기는 화오리잖아요. 근데 화오리긴 하지만 정읍이긴 하지만 거의 부안에 가까운 화오리가 되는 거죠. 아, 그쵸? 그런데 가격적인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 이 부분들이. 근데 저 현재 동서 3축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지역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망주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물건을 보고. 자, 제가 저희 말씀을 드렸던 대로 여기 맨 화면에 맨 앞에 나와 있는 거고. 여기 보면은 저희가 만든 그 캘린더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지금 보면은 아까도 그랬죠? 새만금은 방조제 길이가 33.9km, 그죠? 그 다음에 409 평방킬로미터, 그 다음에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 정도 매립
돼서 이 새만금이라는 지역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 사업비는 22조 원 이상. 사실 뭐 여러분들 도자니에 대한 개념이 잡혀요. 도대체 1조가 얼마 정도 되는지. 여기는 우리가 어느 지역은 뭐 3천억, 5천억만 투자한다고 해도 그 주변 일대가 난리 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22조 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실은. 22조 원 이상 투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서 국가가 주관하지 않으면, 국가 주도로 개발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하고,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 자본금 3억에 그 다음에 총 사업비 15조 원 정도까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조 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충분히 새만금을 개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여건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래서 새만금이 이제는 탄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변 일대가 15억 명이 배후 지역에 있어요. 15억 명. 15억 명이면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15억 명,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입니까? 5천만이죠. 5천만이잖아요. 근데 이 지역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물류가 이동할 수 있는 그 루트가 뭐냐면 15억 명을 배후로 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류는 뭡니까? 공항과 항만. 맞죠? 그죠? 공항과 항만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공항과 항만이 앞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항만이 특히 비행기 이거 국제공항은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인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15억 명. 그러니까 주변에 15억 명을 끼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아시아의 경제 허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새만금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냐면 우리는 이 아시아가 하나로 다 묶어지고 있어요. 경제 공동체가 되고 있잖아요.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 각 나라별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나라가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어디예요? 바로 새만금이에요. 새만금. 평택 아니고 인천 아니고 어디입니까? 새만금이에요. 새만금. 그러니까 새만금을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이 아시아의 어떻습니까? 경제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겠죠?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자, 아까 여기가 어떻습니까? 이게 남북 삼축이죠. 그 다음에 이게 동서 삼축이잖아요. 지금 우리하고 제일 관련 있는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동서 삼축 부분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남북 일축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예요? 여기하고 개와리 의봉 일대 우리가 투자 많이 했죠? 시적으로 투자 상승 효과가 크게 발생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남북 삼축이죠. 관련된 게 어디예요? 창북리죠? 당상리죠? 그 다음 봉황리죠? 그쵸? 부안, 읍내 이 주변이죠. 그러니까 이 도로를 통해서 나중에 가치가 집가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요 새만금 배후 지역으로 김제 쪽에 배후 도시 용지가 있는 이 부분들이 바로 새만금 국제공항 얘기가 나오는 지역입니다. 배후 용지로 잡아놓긴 했지만 여기가 되느냐 군산공항 확장해서 되느냐 둘 중에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몰라요. 그거는 제가 뭐 그 설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둘 다 가능성이 있는데 요 지역 같은 경우는 너무 산업용지와 가깝다 이분들이. 그래서 조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새만금하고 가장 가깝고 산업용지가 같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 되게 단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시야가 어때요? 시야가 가리는 게 없죠. 비행기가 뜨고 지고 하는데 시야가 가리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적으로 이분들이. 근데 어차피 여기 들어가도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동서 이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공항을 활용하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다 각 나라별 경제 특구 아니에요. 이게 여기 부분들이. 그리고 이거 부분이잖아요.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리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여기 연결되는 게 항만이죠. 항만하고 공항하고 연결되는 루트란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여기하고 두고 또 여기가 새만금 군산에서 보면은 배후용지로 새만금 배후용지로 개발되는 게 여기 아니겠어요? 그죠? 배후용지 개발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김제 배후용지 그 다음에 여기는 부안. 그러니까 요 루트가 이 남북 삼축이 영향권이 상당히 크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쪽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정확한 답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가능성은 다 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가든 항만이 들어가든 이런 게 자꾸 들어가 주면 도로망이 뚫리고 전철이 뚫리면 당연히 개발에 대한 여건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개발 가능한 땅에 무언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평택이라고 하는 지역이 평택항을 끼고 개발이 많이 됐죠.
그죠? 그 다음에 KTX가 들어가면서 요즘에 지제역 KTX 주변으로 해서 이런 것들 교통망이 좋아지니까 삼성이라는 대기업들이 들어가죠? 그런 거라는 거야. 교통망이 좋아지면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그러나 어느 갑자기 기업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요거 동서 3축이죠? 동서 3축이 뚫림으로 해서 정읍까지 연결되는 접근성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지니까 새만금 배후 지역에 공장들이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 들어가는 회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들어갔을 때 가장 적지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동서 3축 라인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교통망이 좋은 데 들어가야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교통망 주변에 무언가가 대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뭐 요거는 제가 항상 얘기했죠. 도시지역은 16.6%. 그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도시지역 중에서 이 주거지역 있죠. 주거지역은 2.5%밖에 해당이 안 돼요. 맞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330억 평 땅 중에서 어떻습니까? 2.5%에 해당이 되는 게 주거지역밖에 없다. 그러니까 물건이 희소해요? 안 희소해요? 희소하죠. 그러니까 물건이 희소한데 자, 물건은 별로 없어요. 근데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땅값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폭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려면 뭐가 생겨야 됩니까? 사고 싶은 욕망이 들어야죠. 그 땅은 뭡니까? 개발 호재가 있으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들죠?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만금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살려고 하잖아요. 살려고 하니까 제한된 땅 안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뭐부터 가격이 올라가냐? 땅이 별로 없는 데부터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더 적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은 더 적으니까 더 많이 올라가죠? 일단 주거지역 그 다음에 뒤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제한된 공급이 어떻습니까? 수요를 못 받쳐주니까 땅값이 폭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농림지역은 넓잖아요. 많잖아요. 충분히 수요를 반영을 해서 농림지역은 충분히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 크게 반영이 안 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적은 주거지라든지 상업지역들이 왜 가격이 올라가느냐, 이 부분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주거지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주거지라든지 상업지 위주로 개발하기 때문에 거기가 집중적으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땅값들이 폭등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2.5% 0.3%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상업지역 같은 경우 0.3%밖에 안 됐잖아. 실질적으로 물건이 없어요. 상업지역은. 왜냐면 이렇게 개발 호재가 딱 떠버리면 상업지역은 아예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개발이 뜨기 전에 들어가야죠. 그럴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개발 호재가 딱 뜬다 싶으면은 눈치가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역사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땅값은 폭등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 자,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이렇게 조금 이제 지적 현황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얘기했던 대로 요 도로가 뭡니까? 요 도로가 동서 3축이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3축은. 왜냐하면 새만금이 개발함에 따라서 이 도로가 바로 접근성을 알려주는 겁니다. 접근성은. 이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새만금으로 들어가는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주변 일대에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땅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죠? 땅에 대한 수요를 발생하려고 했더니 뭐부터 발생한다? 주거지 상업지역 있잖아요. 그 주거지 상업지역 위주로 먼저 발생하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남북 2축이 착공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 주거지역 있잖아요. 여기 주거지역 있죠. 상업지역 있죠. 이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가격 폭등이 일어난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니까 가격 폭등이 일어나니까 덩달아서 아직 이 남북 3축이 시작이 안 됐지만 덩달아서 가격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먼저 올라가니까 그 대체 수단으로 그 옆에다가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부분들이.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 남북 3축도 내년에 얘기가 나옵니다. 내년에. 그죠? 내년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들어간 게 어디예요? 여기 공안리 아닙니까? 맞죠? 그죠? 공안리 해서 공안리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 봉황리 있죠? 봉황리도 당연히 이 남북 3축 영향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이 안에 부안군청 주변으로 해서 이 부안군청 주변은 당연히 동서 3축하고 연관이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지역들이 이런 도로에 따라서 접근성이 좋아지고 당연히 수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거지역 위주로 해서 땅값들이 전진형 폭등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안의 주거지역들을 선별하는 거 잡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지한다. 점점점. 왜냐면 엄청난 호재가 지금 동반 상승에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알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잘 이제 보세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한 지역들이 이런 라인 아니에요. 그죠?
이런 주거지역들이잖아요. 이런 주거지역들. 왜? 당연히 올라갈 거 뻔하니까. 왜? 공급이 제한돼 있어요. 주거지가. 자, 생각해보세요. 원래 거기가 필지가 한 100개 정도였는데, 100개 중에서 도로에 붙어 있는 필지가 몇 개나 될까요? 여기 생각을 해봐요. 1%도 안 돼요. 1%도 안 돼.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1%도 안 되면 뭡니까? 하나잖아요. 1000개면 10개죠? 그럼 10개 중에서 매물이 나오는 게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100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몇 개가 매물이 나오겠냐 이거야. 지주가 땅을 내놓겠냐 이거야. 별로 안 내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지역도 면적이 많지 않은데 거기다 도로 붙어 있는 거는 더더욱 없죠? 거기다 매물 나오는 건 얼마나 있겠냐 이거야. 그런데 이 매물 나오는 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력 있죠? 당연히 이 사람들은 더 많다 이거 훨씬 더. 그러니까 가격이 대비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폭등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디 위주로 현재 벌어지고 있냐면 계속 삼축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주거지역 위주로 해서 가격이 점핑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어디입니까? 이쪽 부안이죠. 부안이 일단 영향권이 들어가죠. 부안은 어디냐면 여기가 백산 쪽 있죠. 여기까지예요. 부안이. 여기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안은 어디입니까? 이 백산까지고 그다음에 여기가 신태인 있잖아요. 여기가 신태인이죠? 그러니까 신태인에서 신태인읍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이게 도시지역 아니에요. 그분들이. 근데 신태인까지 여기까지가 신태인이에요. 여기까지가 정읍입니다. 그리고 요 위쪽은 뭐예요? 김제예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이쪽에 여기 바운드리 있죠. 경계점. 여기하고 여기 있는 주거지역 있죠? 얘가 화오리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이 화오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행정 소재는 정읍이긴 하지만 어디하고 가까워요? 사실 부안의 경계점이잖아요. 거의 부안이나 진배 없단 말이죠. 시적으로. 알겠어요? 자,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해서 여기는 부안. 여기가 부안이죠? 여기 부안이잖아요. 그쵸? 부안이고 여기는 요 라인으로 해서 이쪽은 뭡니까? 여기가 신태인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도로가 지금 새로 뚫린 도로, 이 도로가. 이 도로 뚫렸고 이 도로 뚫렸죠? 이 부분들. 이게 김제에서 이렇게 오는 도로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정읍이고 이쪽은 부안이기 때문에 이 세 개 지역이 만나는 지역이 어디냐? 화오리다. 그래서 이 화오리는 각 지자체 세 개가 모아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의 중심지로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김제에서도 오고 부안에서도 오고 정읍에서도 오고. 그쵸? 그러니까 교통의 중심지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 당연히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 알겠어요? 기업들이 대거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에 대한 수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라인 중에서 요 라인 동서삼척 라인 중에서 이 지역이 또 도시적으로 많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쪽 지역으로 막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도시적 확보되어 있는 쪽으로 해서 대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동서삼축이니까. 동서삼축이 새만금에서 바로 진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죠?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당연히 기업들이 포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들이 들어가면 그 주변의 배후 지역들, 주거지 상업 지역들은 가격이 폭등을 하는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여기 경계점을 중심으로 해서 요거는 부안. 그죠? 이렇게 경계점 위쪽으로는 뭐예요? 김제. 그 다음에 요 밑으로 있죠? 요 밑으로는 정읍인데 요 지역이 바로 이렇게 만나는 교통의 중심권이다. 그러니까 김제와 그 다음에 부안과 그 다음에 이 정읍이 만나는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으로 해서 이 동서 삼축을 끼고 어떻습니까? 접근성이 좋아지고 새만금이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당연히 뭔가 기업에 대한 분명히 기대감이 점점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갑자기 대기업들이 들어가서 그 주변에 뭔가 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 평택이든 화성이든 다 보면은 그렇게 교통망이 구축이 되면서부터 점점점 민간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새만금 내부 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부 용지에 남북 이축도로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민간 기업들이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들어가고 나면 민간 기업들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지금 싸게 공급하잖아요. 땅을. 그죠? 임대를 되게 싸게 하죠? 싸게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충분히 올 수 있는 여건이 돼. 근데 지금까지는 바다에다가 어떻게 되게요? 바다에다가 공장을 짓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이 아무리 들어가고 싶으면 못 들어가니까 못 들어오는 거지. 도로 깔고 어떤 새만금 개발공사에서 어떻습니까? 매립해주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오지 말라고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너무 좋아요. 임대료도 싸고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환경들이 조성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삼성, LG, SK 이런 데서 롯데 이런 데서 막 대거 들어온다고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날들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 지금은 국가에서 먼저 할 시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만금 개발공사가 나서는 거죠. 나서고 내년부터 나서잖아요. 그러면 진짜 본격적으로 내후년부터는 민간 기업들이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후년부터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3년, 5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간에 계속해서 이 새만금은 개발 호재가 뜰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자, 조금 자 확장을 하면 자 이렇게 제가 볼게요. 여기 아까 이게 화울이죠. 29번 또 예전에는 이 도로였었어요. 이 도로가 김제에서 왔던 도로예요. 뭔지 알겠죠? 근데 이 도로로는 부족하니까 요 29번 도로를 어떻게 했냐면 자동차 전용 도로로 4차선으로 확장을 한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 도로가 29번 도로잖아요. 29번 도로는 뭐예요? 국도죠? 국도잖아요. 그리고 이 호수로 봐서는 위아래 남북으로 뻗어지는 도로죠. 짝수는 가로. 그죠? 그 다음에 호수는 위아래.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국도인 거예요. 국도인데 원래는 이걸 국도로 활용을 했었어요. 예전에는. 활용을 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이제 앞으로 부족할 것 같다. 수요에 비해서 부족할 것 같으니까 요 도로를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를 확장을 한 거예요. 도로를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4차 산업, 지금 현재 4차 국도 종합 개발 계획을 보면 예전에 제가 얘기했죠? 옛날에 국도 2호, 그러니까 2차선 도로 있죠? 2차선을 갖다 4차선 확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불구불한 걸 어떻게 한다? 직선화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20번 국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30번 자동차 전용 도로가 뚫렸죠? 이게 바로 이 도로가 뭡니까? 이게 삼축도로란 말이에요. 삼축도로. 그죠? 그럼 삼축도로에서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요. 램프가. 나오는 데가. 알겠어요? 램프가 나오는 데가 여기가 여기 상업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디가 이렇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거지역 있잖아요. 맞죠? 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역사가 나와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오픈할 지역은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요 바운드리. 응?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나오자마자 바로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새만금을 개발하면서 이렇게 여기 뒤에 있는 이거 생산녹지 자연녹지거든요. 이쪽 생산녹지 자연녹지 쪽으로 해서 개발이 확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쪽은 주거지 용도로 활용하고 이 뒤쪽으로 해서는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냐. 제가 바라보는 거는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 3축이 새만금으로 들어가는 접근성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 도로의 영향력이 앞으로 커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분들이. 그쵸? 그 제가 여기 자, 요렇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지도를 제가 여기 한번 더 보여드리면 요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자, 우리는 먼저 간 지역이 어디냐? 먼저 간 지역이 어디죠? 먼저 간 지역이 부안이잖아요. 부안이 아니라 군산이죠. 그러니까 군산을 보면 우리 부안이 그림은 그려져요. 그래서 잘 보니까 여러분들 자, 지적 편집도 한번 제가 볼게요. 자, 여기가 부안이라고 한 여기가 군산인데 이게 뭐냐면 새만금 일축도로예요. 동서 일축도로예요. 이게 지금 새만금이죠. 새만금에서 뻗어 나와서 동서 일축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보니까 여기 나오는 지역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금 램프 여기 IC가 들어와 있죠? 이 IC 지역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주변 일대가? 이게 신도시가 된 거예요. 부분들이. 한번 볼게요, 이거를. 자, 이거를 빼고. 자,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 램프죠? 램프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진 거야. 여기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이제 주거지역 위주로 해서, 어떻습니까? 지금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이종 일반 주거지역 바뀌어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집들이 다 들어가게. 지금 여기가 이게 지금 현재 여기가 미롱동인데 상당히 가격이 비싼 동네입니다. 새만금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군산이 개발이 됐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지역이 잠깐만 조금 헷갈린데요. 자, 여러분들
자, 여기가 지금,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아까 이 화오리 교차로. 이게 뭐예요? 동서삼축이죠. 동서삼축 주변이 이게 이렇게 요 지역이 현재는 답으로 보이고 전으로 보이고 답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조정이 되면서 그런 도시화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딱 보니까, 지적 편집도 보니까 딱 비슷해요. 그러니까 군산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쪽에 있는 정읍의 동서삼축 관련해서 주거지역들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쪽은 지금 새만금 관련해서 이 군산 일대의 땅값이 제일 많이 올라간 지역이에요. 왜냐면 새만금 동서삼축이 가장 접근성이 좋고 신시가지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제일 비싼 동네가 됐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읍이긴 하지만 새만금 동서삼축 영향권으로 해서 새만금 배후 지역으로 가장 크게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은 싸요 비싸요? 가격은 또 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격은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아까 그 위치, 제가 설명해드렸죠? 요 정도 위치? 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이렇게 되고, 상업적 옆에 요 정도 위치 제가 포인트 잡아드렸고, 요 위치에 보니까, 요게 지금 계획도로예요. 알겠죠? 계획도로. 여기 지금 보이잖아요, 이게. 라인이. 보이세요? 요게 계획도로예요. 그리고 필지가 이렇게, 지금 세 필지, 1번, 2번, 이렇게 3번 필지 이렇게 해결을 하는데 요거 1번 필지를 보니까 이렇게 계획도랑 붙어 있죠? 네. 접하잖아요. 네. 그리고 요거 2번 필지를 보니까 여기 노란색 있잖아요. 네. 요 노란색은 뭐냐면 지적도로예요, 지적도로. 네. 그리고 요 앞에 보면은 국어가 있네, 또. 네. 국어가 끼고 있는 50평이죠. 그러니까 땅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근데 요거 100평짜리 땅은 뭡니까? 여기 계획도로에 붙어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여기 뭐가 붙어 있어요? 국어가 붙어 있고 또 지적도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고요. 이 부분들이. 이해가 돼요? 이 땅에 대한 감정을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필지, 요 필지 있죠? 이 필지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아까 지적도로인데 요거는 무슨 도로예요? 이거는 현황도로예요. 현황도로. 그쵸? 현황도로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어요? 국어가 끼고 있는 이렇게 50평짜리 단필지죠. 당연히 가치면에서는 어떤 게 제일 비싸냐? 요게 제일 비쌉니다.